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네, 군인입니다. 예, 또 군대란 것은 사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관심을 조금 더 이곳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실 분입니다. 국방홍보원의 국방뉴스팀 김인하 대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하 대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길래 저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임관해서 현재까지 한 7년 정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대한민국 국군 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말 방대하고도 방대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조금 궁금해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 안경 쓰신 분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게 궁금? 아니요, 뒤돌아보시 딱 예. 네, 안경 쓰신 분. 네네. 네, 지금 다 안경 껴가지고요. 제가 찾게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여성분요? 예예. 다른 네? 예, 어떤 것 때문에 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게 좀 오셨습니까? 궁금하신지. 아니 군인에 대해서는 뭐 그냥 듣고 싶어요. 잘 몰라서요. 아, 군인에 대해서는 여자 군인 채용에 대해서 또 많이 이게 법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또 뭐 민간 군인 뭐 저 약간 미국 스타일로 뭐 하자 약간 그런 여론도 있는데 저 군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 학생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간단하게. 어떤 게 좀 궁금할까요? 네, 남자친구가 혹시 군대 언제 가야 되니 채용이요? 뭐 그런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군 간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군인인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그 업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고민했던 거, 제가 이 군문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이 군 관련 정보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왜 이 군복을 입게 됐고 왜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뭐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먼 사이넥 교수가 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What, How, Why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벽에 막히고 맙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거죠. 그 사이먼 사이넥 교수의 주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을 여기에서 공직이든 뭐 공직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분야 중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꼭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과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왜가 무엇이었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던 아주 평범했던 그냥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생활 마치고 남들 다 가던 그냥 군대, 그냥 병사로 군대 2년 갔다가 병장 만기 전역하고 복학생, 정말 일반적인 복학생이었고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됐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됐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을까, 재미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던졌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질문에 군이 정말 재미있게 묘하게 맞아떨어졌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정말 수혜받은 이 시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만 년 가까운 이 한반도 땅의 역사에서 패망했던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군사나 안보 분야의 부재로 인해서 군사 안보 분야가 무너지면서 그 국가들이 패망해 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세계적인 군사력은 약 7위, 그리고 국방비 지출도 약 한 10위 정도 되죠.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이렇게 부강했던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부강했던 대한민국에서 안보에 일임하는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국가의 패망 이전에 내가 국가의 안보에 일임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들 거예요. 제가 기업을 다니든 어떤 공직을 다니든. 그런데 그 내 가장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태극기, 국가가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제가 이 군문에 들어서게 됐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모든 공직이 갖고 있는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어떤 봉급들, 제가 월급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절대 월급이 안 들어올 일이 없는 어떤 그런 안정성인데, 그 안정성 외에도 제가 요 다음에 보여드릴 만한 장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안정성을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재미가 있을까였는데, 이 군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제가 군이 정말 방대하다고 했는데요. 그 방대한 군이 어떤 건지는 뒤에 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장교 및 부사관, 이 간부안에는 장교 또는 부사관이 있는데요. 이 장교 및 부사관의 장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고, 장교는 7급부터 1급, 부사관은 9급부터 7급. 뭐 이렇게 급수로 환산이 되긴 하지만 그 급수와는 조금 다른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이 강화된 군사 전문가 부분인데, 이 군사 전문가라는 게 통칭해서 우리가 보통 군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모습들 있죠. 총하고 뭐 칼, 뭐 총 들고 전투복 입고 뭐 추운데 가가지고 나가 있는 그런 군인들의 그냥 그런 모습.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죠. 국방의 의무를 지는 병들이 들어오고, 그 병들을 관리하는 간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소위로 처음 임관했을 때 제 소대원이 30명이었거든요. 예, 처음 임용 1년차, 그러니까 임관 1년차인 사람에게 30명이라는 병력을 내가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해라라는 거는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을 리드할 때의 뿌듯함도 있지만,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들은 정말 실질적인 리더십으로서 반영된다라는 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뭐 다양한 어떤 뭐 기획들이 있는데, 다양한 혜택 중에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국방의 의무를 다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다른 공직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임용이 되는 건데, 군 간부 같은 경우에는 군 간부로 들어온과 동시에 그 복무 연수가 자연스럽게 국방의 의무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이런 추상적인 뭐 장점들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지원되고 저런 거 지원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슴으로 사실 가슴으로 와닿는 게, 그냥 제 옆에 있던 동기들, 뭐 저와 함께 그냥 같이 훈련 받았던 동기들이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받고 있어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근무를 하니까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 지금 야간대학원을 다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받는 등록금에서 약 한 30-40% 다운돼서 제가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국내 석박사과정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은 방을 쓰던, 뭐 실명 거론하면 김경민이라는 친구는 지금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밟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군인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해외 군사 교육도 한경훈이라는 후배예요. 후배인데 그냥 평범했던 후배였어요. 근데 그 후배가 임관해서 개인적으로 생활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결국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군 보병 고군반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너무 수두룩해서요. 저희 룸메이트부터 해서 제 옆에 있던 동기들, 외국어 교육은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들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다음. 군간부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군 자체가 갖고 있는 휴양시설들이 많아서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복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군간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방동에서 보증금 무려 400만 원을 내고, 보증금 400만 원에 약 한 월세 5만 원 정도 내고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병의 무료 의료 지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 관련해서 제가 의료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할 때 군의관에게 가서 무료로 의료 지원을 뭐 의료 진료를 받고 뭐 의약품을 다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군자녀 대학 특별 전역이나 기숙사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나중에 키우실 때쯤 돼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군 간부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전역하는 간부들의 취업 지원 부분에 대한 막대한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역 간부 취업 박람회가 이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매년 열립니다. 전역한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을 한다라고 해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십 부분이나 아니면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직 관리를 했던 부분들,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중에 후에 어떤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군을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 같은 경우도 군에 어떤 게 이 군 안에 어떤 군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그 육군, 해군, 공군 했죠. 지금 가디건 입은 좀 잠깐만 나올래요? 네. 네, 군에서 드리는 핫팩, 제 월급이 후원하는 제 핫팩, 저 본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한 4개 정도 더 있으니까 나머지 다 드릴게요. 그 일반적으로 할 때 좀 무리가 있는 게, 군이 갖고 있는 기능이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행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전시가 됐을 때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전투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IT, 뭐 건설, 홍보 등등 다양한 분야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군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아까 지금 핫팩 보여드렸을 때 여기 있는 총 들고 있는 전투복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군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번 달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유럽 5개국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취재 때문인데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뭐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포르투갈 이렇게 5개국을 한 달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만 27세 이하라면 군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여군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에 도전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즐거운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도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점, 네, 그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장교하고 부사관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장교의 계급은 아래에 보이는 위관급, 중간에 보이는 령관급, 위에 보이는 장관급,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 대위인데요. 처음 임관에서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순으로 이렇게 진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 다음. 잠시만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죠. 예, 이 최저 복무 기간이라는 개념이 내가 이 계급에서 1년은 근무해요. 예를 들어 중위 돼 있고 소위로서 1년이라고 돼 있죠. 소위를 달고 1년이 지나면 중위로 진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로서도 2년이 지나면 대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연차 수가 지나면 되고, 경찰과는 조금 다르게 진급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육군 장교 모집은 약 한 6천여 명, 매년 6천여 명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뽑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뽑진 않죠. 근데 고등학생 때 중간에 대학교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채용 방식이 있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갈 수 있고, 대학교를 다 다니지 않고도 갈 수 있고, 부사관을 하다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꼭 장교가 되고 싶다면 부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공군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각각 이 정도 채용 규모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1,430명 정도 채용합니다.
다음. 네, 해병대 장교입니다. 해병대는 엄밀히 따지면 해군 안에 해군과 같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해병대는 항상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죠. 이 장교 같은 경우에 한 330명 정도 채용합니다. 다음. 예, 다음 부사관입니다. 아까 장교 말고 이제 부사관 계급입니다. 부사관 계급이 딱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해하시기엔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사로 임관해서 중사, 중사에서 상사, 상사에서 원사로 올라가는 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복무 기간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사 달고 2년 지나서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다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사 달고 2년 지나서 중사, 중사에서 5년 지나서 상사, 상사에서 7년 지나면 원사. 네, 가장 최저 기간들이기 때문에 뭐 20살에 들어와서 27살에 상사를 다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기본적인 요건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육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3,000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를 내가 실제 학교로 졸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교에서 내가 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도 나에게 맞는 실정을 부스에서 물어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해군 부사관은 약 한 1,500명 선발합니다. 다음. 네, 공군은 약 900명 선발하겠습니다. 네, 해병대도 규모는 거의 비슷하죠. 해병대 약 한 800명. 그렇게 해서 간부 모집 과정이 그냥 뭐 공채, 경채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신분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내가 과연 왜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에 내가 일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적합한 게 무엇인지 육군, 해군, 공군 각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범위에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간부님들 모셔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다 모였네요. 예, 육군, 해병, 해군, 네, 공군. 네, 여러분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그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좀 군인답게 좀 멋진 인사로 한번 해주시면 더욱더 큰 박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 와, 멋지시네요 역시. 네, 자 지금 그래도 한 분이 그 제복을 입고서는 저희가 이제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어떤 직접 소개를 예, 오른쪽부터 예. 공군 부사관님이시고요. 공군 네. 중사님이시고 해군 중사님이시고요. 중사님이시고요. 예, 육군 원사님이시고 여군 파트도 이 두 분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왼쪽에는 해병대 대위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원사님이시면 근데 상당히 젊으신 원사님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빨리 진급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보이면 좋고요. 예, 평소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해서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이 군인의 또 꿈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에게 좀 질문하실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면 괜히 올라와가지고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좀 미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분이라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 학생. 괜찮아요. 마음껏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예, 누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오셨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자, 손 드셨습니까? 머리 만지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없습니까? 네, 우리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해군 쪽에 가까운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이크, 예. 네,
네, 공군과 해군 담당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공무원을 준비를 중인데 지금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업무 관련해서 사상이나 관념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나 마음가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잘 못 들었다고 합니다. 좀 크게 한 번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군무원을 준비 아, 중인데 군무원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인데요.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관련해서 사상이나 관념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군인 분들이나 이제 민간인 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군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마음가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소양이나 마음가짐. 자, 고전에 왜 군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건지도 사실은 좀 그걸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 여성인데 이렇게 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면 아무래도 좀 군인에 한데 어떻게 갑자기 그 군인에 이렇게 뭐 동기가 있나요 혹시? 적성검사시에 제가 적합하다고도 나왔고 아, 적성검사실에 네. 적합하다 나와서 네, 군인에. 그리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백오피스에서 후방에서 이제 제 가족과 가까이에서 이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네. 이제 많게는 이제 동료들 그리고 많게는 이제 국민들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의 이제 인생의 비전과 이제 네. 목표와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우 진짜 멋지시네요. 꼭 꿈을 이루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가짐 우리 일단 우리 공군 우리 김영훈 계급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일단 공군에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부스로 모셔가지고 부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마음가짐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마음. 지금의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지원하셔도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우리 해군. 네. 어떻습니까? 뭐 민간인하고 뭐 마음가짐 좀 당연히 틀리겠죠. 아무래도. 네. 네, 지금 갖고 계신 마음가짐도 충분히 지원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군무원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군무원은 군인과 다르게 조금 지원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는 그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은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바로 들어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도움 되셨나요? 아, 네, 육군 담당자님께도 한번 아, 육군 여쭤보겠습니다. 원장 예. 아, 완전 아니 지금 이제 해군이냐 공군이냐 육군이냐 해병대냐를 선택해서 가겠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예. 어떤 질문? 아, 방금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마음가짐. 네. 네, 아까 부스에 저랑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상담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모집하는 것이 현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돼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답변입니다. 지금 마음가짐 그리고 본인이 적성에 맞는 것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뭐 공군, 해군, 지금 육군 모두 다 지금 이제 일로 오라 지금 이런 말씀 같아요. 예. 아, 저도 군대 다닐 때 사실 이제 원사님은 이거 뭐 거의 쳐다보도 못 보는 계급이거든요.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또 해병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갑자기 군인 된 것 같아요. 야, 괜찮습니다. 야, 일단 도움이 되신 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유일하게 지금 대답을 못하셨다가 저쪽에 보고 뒤에 계신데 저분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다 하시는 분 같아요. 딱 눈빛만 봐도 알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예, 일어나셔가지고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딴 건 아니고 국방 TV 지금 국방 홍보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대해서 이제 왜냐면 제가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1위 때부터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 홍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해병대가 아니고 국방홍보원.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떤 점인가요? 그러면 좀 짧게라도. 국방 홍보원이 군무원 아무래도 저 마이크를요. 예, 마이크 위에 머리를 잡지 마시고 예. 몸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홍보원이 이제 국가 공익이 국가 이제 공무원직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갑자기 떨리네 이거
그 꼭 이제 꼭 군인만 꼭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군무원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예. 국방홍보원 조직에 약 한 1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 중에 현역은 단 6명뿐입니다. 6명뿐이고요. 대다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국방홍보원이라는 기관이 국방부에 있는 소속 기관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정부의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방송이나 어떤 뭐 신문 이쪽 전문으로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별정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는 뭐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현역은 뭐 뉴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취재하거나 뭐 그런 6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유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드디어 우리 남성분들, 저쪽인가요? 이쪽에, 네, 네. 자, 예, 그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까지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예. 저 죄송한데 일어나셔가지고, 예. 네, 저 혹시 그 뉴스를 보니까 세카쿠 열도 남중국해 네, 저희 개인 부스로 가서 조금 저희가 이제 저희도 좀 그 전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개인 부스에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여성 일어나셔서 지금 몸 동작을 펴내시는데 우리 학생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생은 군무원의 여학생인데 어디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울산 여상을 재학하고 있으면서 부사관 방과후를 듣고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고등학생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군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시험을 치는 내년 8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혹시 그 시험에 떨어지면 혹시 다시 또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당연히 주어지겠죠. 제가 생각할 땐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마이크. 예. 난 그거였어. 그 학생이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육군. 육군을 생각을 네, 육군. 육군이요? 네. 예, 그러면 육군 원사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답변 드리면 육군에서 여군 부사관은 1년에 2번 선발을 하거든요. 전후반기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네, 내년에 후반기 때 한 번 지원을 해서 되면 아주 좋겠고요. 네. 뭐 단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기회는 본인이 지원하면 1년에 2번씩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무도 단증이 네. 면접에 네. 큰 가산점이 되는지. 무도 단증은 면접에 가산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사관을 선발할 때 그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데 그중에 무도는 잠재 역량이라고 해서 0.3점의 가산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한 마디씩 각 군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듣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고전해요. 네, 해병대 분, 해병대 우리 대위님부터 해서 대위님인데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또 해병대하면 또 이게 지금 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예, 해병대 대위님께 꼭 질문 하나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오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답답합니다 진짜. 해병대 지원하시려고 일어나셔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나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들어가시면 좀 너무 자 해병대 혹시 뭐 현빈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 해병대하고 해군의 큰 차이점이 뭔지. 드디어 마이크를 기다렸던 듯이. 해군하고 해병대의 큰 차이점은 해군은 이제 상륙 작전을 할 때 저희를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저희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기동의 역할을 해군에서 해주고 저희 해병대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이제 작전을 임무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의 차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해군에게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정말 진짜 말씀도 멋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 마디씩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 없으시죠?
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는 전달됩니다. 역시 군인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해병대랑 남군을 여군 따로 모집을 하면 그 훈련하는 강도는 비슷한가요? 강도. 저렇게 얘기를 보시면 강도가 약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갑자기 미소가 밝아졌어요. 나에는 질문을 2개 받았다. 예. 자, 어떻습니까?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 질문 2개 받아서 굉장히 기쁜 해병대 홍보기획장교 홍천호 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군과 남군이라고 해서 훈련 강도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훈련을 받고, 하지만 여군 지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 훈련을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병대 장교교육대에서 후보생들을 교육했던 소대장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군은 남군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도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해병대 꼭 지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혹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딱 한 분만 더 안 계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지원을 하실 분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이나 대위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어떻게 제가 예, 제 생각에는 한 네. 분씩 그냥 네. 한두 마디씩 해서 각 군에 대한 특징들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질문 궁금증들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군인들 옷이 다 다르고 이래서요. 네. 네, 공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공군에 들어오면은 비행기를 많이 타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군에 온다고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군생활 거의 9년째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군 같은 경우는 대도시 주변에 부대가 많다 보니까는 생활 환경이 조금 편리하다는 조금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예. 네, 이번에 해군입니다. 해군은 배를 한 번도 안 타신다는 말을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네, 해군 교육사령부 모병관 중사 신하연입니다. 저희 해군은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임무 수행을 많이 하고, 해군의 장점은 역시 대도시에 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여건은 좋고, 또 더 좋은 거는 저희는 1년에 몇 번씩 해외로 순항을 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최대 뭐 전 세계 일주 24개국까지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2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도 돈 벌면서 국방의 임무를 다 하면서 가실 거라 생각하시면 해군으로 한번 노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원사님.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육군 모집 홍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수연 원사라고 합니다. 육군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매듭을 갑자기 부담이 되시고 다시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우리 공군은 뭐다? 딱 짧고 강력한 임팩트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넘길까요? 예. 해군. 저희 우리나라의 영해 수호는 대한민국 해군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공군이 우리나라 하늘 지키는데 한마디. 예.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임팩트가 있네요. 자, 드디어 해병대. 사실 예전에 저희 군인 군복 입으면요 가까이 못 갔습니다. 우리 어른 시절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도 있듯이, 자, 우리 원사님께서 육군에서 상당히 짧고 굵게 뭐 말이 필요 없다, 육군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해병대는 뭐 육군인지 해군인지 저도 지금 뭐 감이 안 잡히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병대는 내년이면 창군 70주년이 됩니다. 창군 70주년 동안 해병대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무패 신화의 무적 해병입니다. 또한 해병대는 공군이 지키고 있는 하늘과 해군이 지키고 있는 바다, 육군이 또 같이 지키고 있는 육상에서 전
지역에서 작전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최강 해병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군데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죠. 전쟁에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군인이 이렇게 합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막 반짝반짝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명도요. 그만큼 조명도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고 힘내라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힘, 우리 군인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스에 가서 노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대인님 어떻게 경례는 전체 경례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뭐 그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 군인대를 갔다 온 지 오래돼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렷 경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